네, 반갑습니다. 확장TV 531회 알아주십시오. 3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게 더 좋나요? 아니면 미추홀을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민주연구원? 연구원 부원장 해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유, 지역에선 잘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럼요. 지금. 총선이 다가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늘 뭐 저희가 영남 특집을 그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 경남도 만나 뵙고 또 울산 시당위원장도 지난번 울산 시당위원장 만났는데 바로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저희 방송 나온 날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몰랐어. 누가 보면은 박시영 TV 나가면 글이 된다 뭐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마침 직전 전날은 이해식 의원이 나왔어. 근데 물어봤더니 이게 이해식 의원이 아직 안 결정했대.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들어가셔야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랬더니 막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돼갖고. 최대 개파가 박시영 개파였어요? 아직 눈치를 채다니. 이게 심증이 좀 갈수록 굳어지는 것 같아. 네, 예전에도 저희 방송에 한 2번 정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경북 도당위원장 임미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당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이 아주 또 존경에 맞지 않네. 어제도 나왔는데 임미애 위원장님 내일 나온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참 어려운 지역에서 참 고생하십니다.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강민구입니다. 대구시당 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수성구 갑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대구와 경북 어디가 더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경북이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12개 지역구고 예. 경북이 13개인데 예. 예, 우리는 그래도 예. 김부겸 31년 만에 국회의원이 탄생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 대구에. 네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경북이 조금 2%더 높았죠. 그래, 저도 그 기억이 있어. 네. 왜냐하면 이제 고향이 그쪽이니까 안동 쪽에서 좀 많이 나왔죠. 뭐 고향도 있지만 사실 임미애 덕분이기도 저희가- 하는 것 아이,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욕하고 사실 이제 경북에서 좀 당원들이 열심히 뛰었기도 하고. 예, 근데 경북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요. 예. 너무 넓어요 지역이. 그렇죠. 대구시당이 부러운 거는 예. 대구시당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30분이면 다 가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경북 도당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오려고 하면 길게는 한 2시간 걸려야 되니까. 그렇더라고. 네, 예전에 그래서- 보니까 안동에서 행사하던데요? 네. 안동이 도청이 있죠. 그렇죠. 도청이 있고 도당 사무실도 거기 있는데 저희가 행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당원들을 다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경우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요.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세를 결집해서 힘을 좀 과시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여건이 좀 불리하다. 그러네. 그래서 대구가 부럽다. 그 행사할 때 대구에서 볼 때도 좀 있지 않아요? 그쵸. 중심이니까. 대구가 오히려 움직이기가 편해요. 편하죠. 저희가. 원래 이제 경기도 또 서울에서 행사하면 또 편할 때가 있어요. 네. 국힘은 예. 대구시당하고 예. 경북도당하고 예. 그냥 수성구에 있어요. 대구 시내에. 그래요? 경북도당까지. 오. 자기 건물이고. 예. 아, 돈이 많아서. 건물? 예, 법원 옆에 대구 법원 옆에 네.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당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거기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사실상 중앙당인 오늘 이제 거예요. 홍준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 이제 대구 경북에서 진짜 어려운 지역에서 꿋꿋하게 이 싸우시는 분들 눈물겨운 네. 이야기도 좀 드려야 할 텐데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은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연구가 있는 대구 경북에 지금 이제 그 연구가 있는 분들 중에 수도권에서도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좀 고향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먼저 이제 강민구 위원장님은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예, 저는 경북 의성 출신이고 예. 예, 그래도 대구에서는 초중고대 단원 오리지널 대구 사람이고요. 네네. 그리고 귀신 잡는 용사 해병 그러니까 해병대 518기 딱 518기 해놨습니다. 네. 518기고 네. 대학에서 뭐 애들도 좀 가르치고 네. 그리고 또 수성구 원도 했고 대구시 원도 했고 네. 대구시의 부의장도 했고 김부겸만 새로운 역사가 아니고 저 네. 강민구도 대구에서는 네. 우리 대구 정치사에서는 계속 첫
첫 번째라는 그런 사례를 쓰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에도 있었습니까? 예, 삼성전자도 있었고 기업체도 운영했고 아, 그렇군요. 예, 좀 해봤습니다. 경험이 많으시군요. 네. 임미애 위원장님이 보는 강민구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예. 여유가 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있고 네. 특히 이제 대중연설을 할 때 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놀라울 때가 좀 아, 있죠. 그렇군요. 네. 강민구 위원장이 보는 임미애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미애 위원장은 지난번 그 도의원 할 때, 네. 경북 도의원 할 때 제가 또 시위를 같이 해가지고 네. 그때 그 대구 MBC에 출연했는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 보니까 또 캐치프레이즈도 도지사 뛰면서 그래 임미애. 제가 마케팅 전공했는데 네. 아주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전에 김무성이 당대표 나올 때 그래 김무성 이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컨설팅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아주 이분이 창의적인 줄 알았는데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이력이 또 특이하잖아요. 네. 서울댁이에요, 서울댁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신이라는데 경북 의성에 와서 소 키우는 안악내다. 예. 신선하잖아요, 대번에. 그래서 학생운동권 아마 출신이고 예? 학생운동권 출신.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그거 경북에서 안 먹어요. 1987 세대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대중적인 흡입력이 있는 예. 아주 소중한 예.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임미의 팬이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잘 아시죠? 네, 뭐 저야 이제 원외 같은 지역 위원장으로 네. 있으면서 이제 무엇보다 험지에 계시는 두 분, 언제나 고생하시는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도 제 발로 네. 험지로 뛰어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미추홀 어려운 지역에 그래서 인천은 제일 어려운 지역. 저는 뭐 두 분의 고충 누구보다 10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대구 시당에 그 허소 있잖아 허소. 네. 청와대에 있습니다. 있었던 네. 허소 위원장인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본인 생계를 위해서 생계 전선으로 뛰어들었다가 네. 나와서 이제 모처럼 연락한 거 보니까 또 총선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모처럼 연락 온 원래 사람도 지역이 꼬리 깊은 원래는 그 지역이 달서구 있잖아요. 을이었는데 예. 최근에 지금 현재 대구의 중구 남구가 예. 그 위원장이 없습니다. 아. 없어서 거기에 아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우리 있습니다. 옛날 노사모 동지인데 허소. 아주 열렬하죠.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대조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거기 독립운동가 네. 후손이에요. 완벽하게 네. 증명된 독립운동가 허위 선생님의 예. 자손입니다. 자손이죠. 예. 아주 예. 그럼 구미에서 출마해 보시면. 왜냐하면 허위하면 왕산 허위. 왕산 허위 수색 맞습니다. 예, 예. 드리는 그 기념관도 그렇고 활동들이 좀 있는 데가 구미거든요. 구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대구보다. 구미에 지금 구미에 열심히 오시죠. 활동하고 계신 아니, 구미는 아. 또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2018년도에 구미 시장을 우리 민주당이 그렇죠. 처음으로 예. 뺏어온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김영권 전 의원이 구미 나올 생각이 있는데 구미가 2개 지역 아닙니까? 맞아요. 갑을. 그러니까 허소를 제가 한번 자문 한번 해볼게요. 예, 이따가 우리 그 대구 경북의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도당위원장님 답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구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남영 위원장님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 뭐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 지역위원회에서들 다들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반대 시위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골목 당사를 2주 격주로 우리 지역 관내 모든 동을 다 돌았거든요. 네. 한번 싹 다 돌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 반대 서명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시민들 참여가 제가 요 한 달 사이에 한 1000여 명 이상 서명을 해주셨고요. 네. 참여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예,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괴담인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골목 당사를 하면 민원 가지고 오시거나 뭐 응원해주러 오시는 그런 지지자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는데 이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에는 무관심이었던 그냥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대부분 좀 젊은 주부층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서 당원 가입도 유도도 했고 또 뭐 이후에 총선 때도 많이 힘 실어 달라는 부탁들을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여론 조사들도 이제 각 그 시도당들도 가끔 이제 하기도 하는데
미추홀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지금 해볼만 하다면서요. 괜찮아졌다. 아유,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의 남영희를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싸우는 여전사로 봐주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어린데 말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별로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도 많이 네. 걸고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하니까 그 전에 민주당 그 잠재적 지지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디서 활동을 해야 될지 기댈 곳이 없었다 하시는 분.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지금 16년 넘게 국민의힘 깃발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기댈 때가 생겼다. 같이 응원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해주셔서 제가 새로운 힘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만평. 요즘에 자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만평을 준비했습니까? 저건 나이스 오류.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 나이스 오류. 수능 논란. 근데 이 나이스 오류가 지금 심각한데 진짜 현장이 심각해요. 근데 이제 저거를 과거에는 삼성이나 뭐 SK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 주로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보호하려고 관련 업종들이 이제 중견기업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저기 쌍용이 했다 그러던데. 예, 이번에. 맞습니다. 예.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 코로나도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 뭐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 자재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딜리버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졌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한 것대로 지적을 해야 하는데 마치 대기업이 해야만이 잘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지금 막 씌우고 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과거에 SK 쪽도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 이런 유형에 대해 꼭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겠다. 그 생각이 카르텔 탓인가요, 이것도 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중요한 건 지금 수능 논란도 그렇고 나이스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렇죠. 시점.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인데 수능은 대통령이 즉흥적인 언사의 문제 기인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스 오류는 왜 지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냐고요. 가뜩이나 행정적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는 이 선생님들, 그 학교에 있는 각 행정 담당자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4세대 나이스를 다시 가동하거나 시험 운영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들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말을 앞둔 지금 그러니까 가동을 한 게 이게 문제인 거죠. 현장의 교사들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계속 차례 했대요. 했다고요. 예. 이게 발주해서 뭐 한 1년 6개월인가 2년인가 이게 길게 개발을 했는데 그렇죠. 개발 기간이 있고 지금 시험을 해야 시험과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만약에 이게 개발이 늦어진다 하면 그걸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교육부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방학 때 해야 된다. 6월 달에는 일이 그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할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로 인해서 오류 발생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습니다. 예, 고3들이 빠르게 혼란스럽다. 해결을 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제대로 하는 거 보지를 못해갖고요. 네, 그 다음 한평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7광구 협정과 관련돼서 저거 홍사훈 뉴스 기자가 네.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저 7광구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죠. 해요. 내년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 간에 예. 이 문제를 이제 종료 시점을 이제 다투고 있는데 종료가 임박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가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있다 지광구에 그래서 한일 간에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일본 쪽이 먼저 손을 들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마감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판단은 빨리 해봐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빗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윤 정권 때 이게 또 종료 임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마침 또 구역이 한일 경계 구역이 돼서 공동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네. 일본의 굴욕적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협정 종료가 원래 예정은 2028년 6월인데 2025년 6월에 조약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대요. 25년. 25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정상 회담에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시작된 거는 1968년에서 박정희 정권 네. 이 7광고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 70년에 이제 박정희가 영유권을 선언했고 그다음 78년에 한일 간에 50년간 7강구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일본이 1986년에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단한 상태고 2013년에 외교부가 유엔에 7강구가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6월에 조약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런 거고요. 어릴 때 노래 유명한 거 있었대. 제7광고. 그걸 띄웠어. 네, 엄청 그럼요. 아니 근데 나이가 영화도 있어요. 영화. 어머,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나요, 위원장님. 그 노래를 알고 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이게 대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핵 폐수 예. 방류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서명 운동을 받아 보면 네. 젊은 층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요. 이 근데 이제 그 중장년층으로 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민주당 피켓을 들고 있으면 네. 민주당 쪽에 뭘 해주면 네.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아, 조금 꺼림직해하는 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이 문제는 거기서 젊다는 건 40대까지인가? 뭐예 그 정도 40대, 30대, 20대. 그렇습니다. 중장년층 하면 한 50대 이상을 말하는 거니까 네. 그 이후에 우리 저희들이 이게 이 문제는 이게 뭐 오염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세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오염이 돼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예, 아이들 문제입니다 하면 일부 이제 애하고 같이 산책하던 제가 수송못에 갔을 때도 애들까지 엄마가 야 너도 서명해라 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봤는데 저 중장년층은 아직까지 그런 거 살짝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12년이라든지 이렇게 분위기 한 10년 전에 반출을 해보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뭐 어떤 행사도 못하고 펼치면은 종북 자빨 너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냐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이 사안은 예. 국민 생명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네. 조금 더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도 그러더라도 이제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젊은 분들한테는 2030, 40까지도 완전하게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일전에 뭐 80% 이상이 반대한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84%인가? 그런 이게-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이게 대구 경북도 조사해보면 아마 반반 정도는 최소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더 나올 거는 확실합니다. 한 60%는 예, 반대하죠. 예. 이거는 60%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려는 엄청나고 대구에서도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 예. 소금 공동구매 당연히 많이 그렇죠. 붙었어요. 많이 붙었죠. 예, 예. 경북은 바닷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경북은? 이거 저기 서명운동 합니까? 하지요. 저희 요새 계속 지역이마다 그 아침에 출근 피켓팅 하고요. 장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아니면 뭐 예, 주말에는 규탄 대회도 하고 경산도 그 격주 간격으로 규탄 대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경주도 매주 규탄 대회. 포항은 심지어 지난주에 서명 운동을 가판대 펼쳐놨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해야 할 정도로 포항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서명 운동을 하려고 거리로 나섰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의성의 경우는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서명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희가 뭐 제가 큰 소리로 이곳은 이제 후쿠시마 핵폐기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하는 곳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다가 돌아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명을 하고 가세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처음에 이게 빨리 불이 안 땡겨지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게 벌써 3주, 4주가 되니까 바닥에 민심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서명 받는데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참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거는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인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는데 포항 나물릉 지역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자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문제. 거기는 이제 구룡포를 끼고 있는 네. 지역구다 보니까 자기는 삭발이라도 하고 싶다. 아. 삭발 투쟁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혼자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일단은 좀 진정을 시켰는데 저희 각 지역이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안쓰러운 게 요새 아침에 피켓팅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덥거든요. 뜨거워요. 서 있을 때 가끔 서러워요. 내가 이거 대통령 잘못 뽑았고 이게 뭔 개고생인가 이럴 때가 있는데 참 고맙게도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지요. 감사하네요. 근데 진짜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왜 부산에서 처음에 부산의 김경지 원외위원장이 금정구였나요? 아무튼 그 위원장이 삭발을 먼저 했어요. 그 이후로 뭐 언론이든 어디든 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윤재갑 의원께서 네. 지금 또 단식 투쟁하고 계시고 8일째. 예, 그저께 또 이제 우원식 우원식 의원님 의원 또 동참을 동참했고. 하셨고 단식 그래요? 투쟁 농성 중이시잖아요. 거기를 지금 국회 본관 앞에서 하고 있고 네. 이정미 그러면 정의당 우리 남울릉 지역위원장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단체로 뭔가 행동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도 되고 좋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본 대사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대사관 쪽에서 전부 다 단식농성 한다든가 뭔가 강력하게 표출하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7월 1일 날부터 이제 뭐 이렇게 방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거의 다 세워놓은 상태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기시다의 이제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수산업 관계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또 그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네. 근데 7월 4일 날 IAEA 사무총장하고 기시다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주고받고 뭐 IAEA가 7월 3일요? 4일. 이제 얼마 4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지난번에 우리 3일인가 그 4일인가. 대구 경북 같이 뭐죠 뭐 다시 뛰는 민주당 어게인 뭐 이거 그거 할 때 그 얘기 드렸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FTA 체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생존권 문제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을 때 농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홍콩에 그 FTA 회의가 열리는 거기에 가서 반대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일본 가서 데모해야 된다고 그거 생각해요. 오늘 나왔는데 민평년이었던가 어디 그 소속 의원들이 일본 10명에서 민주당 10명에서 20명 정도 꾸려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그 얘기하더라고. 네. 항의단을 네. 조직해서 가겠다. 지금 그리고 일본에 조만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이것을 네네.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내는 그런 싸움들을 그러니까 좀 이제서 해야 되는 움직이더라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에. 민평년 쪽은 뭐 저기 간다고 하고 유엔 쪽에 가서 그 전달하는 뭐 이걸 하겠다고 나왔고 지금 이제 진도 완도 쪽에서는 해상에서 어민들이 200척이 시위를 했죠. 해상시위라고. 그렇죠. 아우 나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언론이 안 다뤄주고 있어. 그 광주 전라 쪽에서는 그걸 계속 다뤘거든요. 제주 앞바다도 마찬가지. 제주 앞바다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포항도 사실은 포항이나 이런 분들 중에 뜻 있는 분들 어민들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전국 동시적으로 모든 앞바다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선들이 해상시위를 다 해상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진짜 기획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도당, 부산시당, 전남도당, 이렇게 경북도당, 강원도당, 해안가가 있는 충남도당 이런 데 협의를 하셔서 일제히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방송에서 좀 보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근데 그 IAEA라는 단체도 핵 산업을 부흥하고자 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죠. 그런 단체에서 이 핵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할 리가 없는데 자꾸 IAEA 결과를 자꾸 보자 그러면 거기서 뻔한 거죠, 무조건 사실. 뻔하게 좋게만 나올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예. 7개 조항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개월간 유예하자. 예. 방류 자체를 일단 유예하고 한미 간의 그 채널을 만들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5가지 방안이 있었잖아요. 뭐 방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체화시키는 그렇죠. 것부터 시작해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는지 다 살펴보고 점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그 제3의 대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재정 소요나 이런 것들도 협의하고 뭐 이런 것들 7개를 오늘 발표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조금 민주당이 이제 좀 임박해지니까 좀 긴박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진짜 한 2, 3주 더 빨리 움직였어야 더 힘이 생길 뻔 했는데 다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정미 단식을 하니까 대표가 조금씩 분위기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이 그래서 7월 3, 4일 날 그렇게 IAEA 쪽 만나서 바로 결정을 할까? 그러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 빨리 결정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며칠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 1, 2주 사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7월 1일 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집중 집회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시, 4시. 예. 많이 맞습니다. 모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려고 그래요. 네. 예,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구와 경북 민심이 어떤지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요즘은 접하는 민심. 궁금해요. 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제 그 후배 변호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했잖아요. 구수. 예. 그 제 후배는 바로 됐고 이래가지고 윤수원 동기래요. 아, 동기래요? 동기인데 예. 형님 뭐 동생하고 있다가 예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또 와 계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통하고 술 먹다가 했는데 그때 술 많이 드셨다고 예, 하던데. 그 친구가 예. 저한테 네. 예전에는 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아 성렬이 형 하면서 괜찮아요 뭐 저보고도 형 하니까 네. 형 성렬이 형 괜찮아 이러다가 최근에 확실하게 성당 교우거든요. 예. 만나면 윤 대통령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아. 그래 왜그 성렬이 형 통 안 되더나 내가 가면 아 요즘 내 전화 안 받네 하면서 그 정도에 아니 그 정도로 아주 절친했던 분이 예. 저 앞에서 윤 대통령 이야기를 안 꺼낼 정도로 자기 스스로 좀 쪽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 가지 행태가 그런 게 딱 있고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뭐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지역에서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대신 대구 경북 사람들의 투표하는 성향이 굉장히 이념적인 투표 성향이어서 그러니까 때려 죽어도 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주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는 거지.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내 편이다. 일단 예. 이 정당과 나는 일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잘못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잘했을 때는 그냥 온 동네방네 떠드는 게 일반적인 대구 경북 사람들 성향인데 그러니까 버리기에는 안타깝고 네. 그렇다고 감싸주기에는 너무나 이 미천이 다 드러난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을 안 해요. 지금은. 아니 그리고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근데 얘네는 전 정부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데여서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문재인 그쵸. 정부 탓. 네, 이 모든 게 전 정부의 이 잘못으로 인한 걸 지금 윤석열이 뒤치다꺼리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계속 그 설파하는군요 지지자들한테. 네. 박 대표님 말씀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도 80%를 찍었잖아요. 네. 그 70%, 홍준표까지도 70% 네. 찍다 보니까 국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우리 패밀리라는 생각이 좀 강고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아무리 무슨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해도 남의 자식 이야기하는 거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오죽하면 서자도 아니고 서자 정도도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의 자식이. 그래서 제가 둘째 자식 정도라도 생각해 주이소 하면서 그러면서 경로당 가서도 할매 보고 우리 제가 뭐 맹목하게 대구 출신인데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보훈단체 가서도 제가 더 많이 가요. 사실 국힘보다. 많이 가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얘들은 뭐 저 강민구 아는 괜찮은데 돌아가면서 당이 영파이라 하면서 파이란 말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확실히 다른 거는 무는 저는 이 대구 경북 경상도 사람들은 한꺼번에 확 안 바뀌어요.
천천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조짐은 보입니까? 보입니다. 저는 2012년 김부겸 당시 의원 선거를 할 때부터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 봤는데 그때는 명함을 주면 막 앞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갈기 찢어 던지고 또 기물 있지 않습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만진 것처럼 뭐 어이구 하면서 명함 뭐 보자마자 뭐 경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면 전에 한 2018년만 하더라 안 했는데 최근에는 당당하게 인사를 저는 열심히 다니거든요. 네. 지역에 열심히 다니면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하면서 파이팅 이런 게 대놓고 해요. 옛날에는 숨어서 민주당 당원입니다 하면서 이랬는데 요즘은 대놓고 가는 분위기마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대구에서도 한 30%대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요? 예.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서? 거의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 윤석열 정권 이꼴 국민의힘. 그렇죠. 그리고 정권하고 당하고 나하고 삼위일체. 네, 그렇게 경북은 지금 대구만큼의 그런 변화가 감지가 됩니까? 정부에서도? 저희는 지역적 특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하고 농촌 지역하고 네. 약간 정서가 좀 차이가 있어서 네. 경북 전체가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최근에 경북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걸 발표한 걸 보면 민주당 지지가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산 같은 데는 국민의힘이 한 56.7%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은 18%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북부권에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여론조사를 하면 저희가 16.5% 이렇게 나오죠. 그 국민의힘은 60%가 훌쩍 넘고요. 이 조사 방식은 뭘로 했나요? 그 유선 무선 섞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모르겠다, 아직 지지 정당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6%에서 20% 여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해서 어디로 가냐면 민주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르겠다, 지지 정당 없다, 요를 가 있잖아요. 네, 가 있죠. 근데 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오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선거 때가 되면 이게 다시 저쪽으로 그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16에서 한 20% 되는 지지 정당 없다라고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그러니까 어민들을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주로 피켓팅을 하지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뭐 당원들이나 흔히 말하는 총선을 위해서 뛰는 분들 사기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는 사실 대구가 국힘의 그 가장 핵심 성지라고 하는데 당원 수는 안 많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네들은 책임 당원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저 김기현 당대표 선거를 할 때 5.66%를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보면 56,400명이에요. 책임 당원은.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권리당원인데 우리가 지난 1월을 3월을 통과하면서 2만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요즘에는 제가 대구 시당위원장 되니까 국힘 뭐 예를 들면 행사에도 제가 예. 가거든요. 예. 안 불러도 가요, 저는.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사를 할 기회에 있어 우리 3분의 1 넘었습니다. 2분의 1을 향해 갑니다. 잘하시오. 똑바로 하시오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래. 난 그렇게 해요. 지금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예를 들면 수성구청장 같은 경우는 정말이에요 하면서. 거기 긴장하잖아. 긴장하도록 해야지. 긴장하는 게 결국은 대구는 지난 30년간 한 목소리 한 스피커만 계속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 그 민주당 스피커를 좀 이렇게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래 너네들도 잘한다. 또 국힘 안에서도요. 국힘 예를 들면 선출직 안에서도 건실한 비판 세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응원해 줍니다. 대구 경북도 우리 저 현수막 많이 걸리죠? 지역위원회별로. 네,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아까 여기 게시판에도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좀 세게 걸어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강도를 조절하는 건 이제 민주당의 현수막이 너무 마음에 안 들다, 시원하지 않다, 진보당의 반에 반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프게 들어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중앙당의 아마 이 방침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극적이거나 너무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것이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뭐 이런 생각을 아니 하죠. 그런 강하게 내야 할 거와 좀 부드럽게 해야 할 거를 섞어서 잘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진보당이 받아야 미안해. 대통령 잘못 뽑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세지도 않은데 울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보당이 훨씬 너무 잘한다니까. 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집단지성 발휘한다. 옛날에 저 대선 경선 때 추미애 팀이 그런 걸 잘했거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카피를 잘 뽑았어요. 재밌게. 그래서 이거를 몇몇 전문가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카피라이트들의 동호회 이런 거 빨리 결성해서 집단적인 집단 지성을 발휘하게끔 빨리 당이 받게 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임미애 도당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현수막 이런 문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당 문구를 그대로 썼으면 우리 그 중도층에서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대구는 또 그렇죠. 예. 강민국 너 옛날에 안 그러놓고 요즘 왜 이렇게 세졌어? 그 가장 비근한 얘가 제가 그 주일에 성당에 가면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 이러고 우리 지지층에서는 왜 그렇게 세게 안 하냐고 하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물었을 때 계속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정책이나 지금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가슴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시민들에게. 그렇죠.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 하는데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쓰고 하더라도 안 와닿아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야 사돈 낱말하네. 사돈 낱말 우리 민주당. 부끄럽습니다. 돈봉투 비호당 이래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지역은 조영 의원이거든요. 수성구가. 네. 그러면 야, 저 국회의원 5선까지 했고 원내대표 했는 놈이 저 따위 문구나 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비판을 하겠죠.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수위는 적절하게 하더라도 대구 경북 예. 정서가 있으니까 예. 위트 있게 하시라는 거야. 위트 있게. 저는 그 위트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 위트가 없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이고 현수막을 어느 곳보다 제가 진짜 인천시 전체에서 아마 제일 열심히 걷는 걸로 이제 소문이 날 정도거든요. 일단 뭐 저희 그 원에 그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최대한 많이 걸고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다. 근데 제가 초기에는 야당의 역할은 어쨌든 현 정권 비판에 있다. 그래서 비판과 관련된 문구를 정말 강하게 많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뭐 통장협의회 뭐 이런 데 인사를 드리러 가면 매번 혼을 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수막 좀 제대로 걸어. 얄미워서 누가 찍어주겠니?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네, 그러시죠. 근데 그 문구를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애초에 국민의힘 지지자세요. 근데 오히려 저희 지지자분들은 남녀희가 걸어주는 현수막 때문에 힘이 나고 정말 시원해서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또 막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후에 이제 저의 지역 내에 있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또 엄청나게 또 기회를 잘 타시는 분인데 이 틈을 타서 윤상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윤상현. 정책 뭐 하지도 않은 거 그리고 해묵은 거 뭐 이런 걸 계속 선전하는 문구만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그렇게 짰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에서 이제 그 반대하는 여당을 비판해야 되고 현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 문구 반 그리고 제가 또 자랑을 해야 되는 앞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정책 반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걸고 있거든요. 정말 힘든 거는 사실이고 제가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들을 비판이 제가 듣고 있는 얘기에 한 곱하기 수백 배 되실 거라는 걸 좀 이해가 돼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 민주당에서는 험지구 취약지구 뭐 다른 말로는 전략지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쪽 편에서는 가장 센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이 현실과 이상의 이제 괴리인 거죠. 갈등인데 이걸 하면 이 일부 우리 당 지지층은 속 시원하다 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참 어려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네. 더 멀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능 현수막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하면 남은 수능 50일 제가 중앙당에서는 세게 왔지만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호소적으로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맞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남은 수능 50 웃자라고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험생하고 그렇죠. 부모들을 학부모를 보고 그 수험생들이 곧 유권자가 되잖아 내년도 되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위트 있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대구 경북은. 예. 짠하게 특성이 거셔야 될 것 같아 계속. 그래도 가끔 센스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얼굴 모르는 사람 많다고 얼굴 넣으래요. 예. 근데 심각한 사안 할 때는 얼굴 안 넣는 게. 네. 아, 근데 이게 항상 이 현수막 갖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대구 저는 경북 도당위원장 경북이 이야기할 말을 처지는 아니고 경북만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개로 고민해 가지고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상을 막 어떤 분은 아까 말씀처럼 세게 해라 뭐 국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실 우리가 국힘은 대구에서는 현수막도 많이 안 붙였어요. 우리가 많이 붙이니까 이제 따라 붙여가지고 저는 뭐 주말마다 계속 그 국힘 관계자들 만나잖아요 행사장에서. 네. 조용은 없고 그 사무국장이 위원장님 왜 그래 많이 붙입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세게 붙여요. 근데 이제 그 조영도 사돈 낱말 이런 거는 조용 없어요 이름이. 그냥 국민의힘 욕만 딱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거티브 할 때는 이름 안 넣고 원래 예. 그 후쿠시마 관련해서 세게 때릴 때는 예. 지역위원장 이름 안 넣고 그냥 민주당만 넣고 때리는 거지 뭐 세게. 전 다 이름 다 넣어요. 방사능 테러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네, 확인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저기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제일 황당한 게 네거티브적으로 세게 때리는 후쿠시마 뭐 때렸는데 웃고 있는 지역위원장 얼굴. 웃고 있는 얼굴이 있고 이러면 이게 이미지가 먹히질 않아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구미에서 그 4.16 그 우리 참사 때문에 네네네.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때문에 현수막 근조 현수막을 일종의 거는 거였는데 거기에 이분이 너무 센스가 없으셨나 봐요. 업체에서. 그 지역위원장이 평상시 웃고 있던 사진을 아이고.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데 그러면 딱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게. 네. 예,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걸 때는 그냥 당이나 지역위원회만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이나 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걸 거는 걸 때는 본인들, 네. 이름도 넣고 얼굴도 넣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기억해 주세요. 자, 홍준표 얘기 들어갑시다. 홍준표. 예. 홍준표 요즘에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조금 이게 맞아요. 좀 뭐랄까요.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정권에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 약간 키우더니 예. 요즘에 좀 세게 붙는 것 같아요. 정권하고 뭐 경찰 압수수색도 압수수색도 받고. 됐어요. 이거 예. 왜 그런 거예요? 내전. 홍준표 시장이 이제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나서 이제 4년 할 거를 1년 만에 70-80%다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신공항 특별법 통과했다. 근데 사실 신공항 특별법 그 대구 언론 매일신문에서도 일면으로 네. 최인호 의원님 음, 딴지 걸지 마세요. 이렇게 타이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미의 도당위원장하고 최인호 의원님 만나러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이거 너무 진짜 딴지 거는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 똑박습니다. 이거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저 반대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거 아니 그거 저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역할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구하고 광주 한꺼번에 도심공항. 아니 이건 홍준표가 자기가 했다고 뭐 이런 얘기 근데 하면 자기가 안 되지. 예, 남사시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가 했다고 달빛 그래요. 내륙철도라고 그렇죠. 그죠? 광주시하고. 달빛이 어. 광주에 빛골이라서 항상 달빛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는 2021년에 그 김부겸 총리하고 예. 송영길 대표했을 때 이거는 국가 근간 산업이라서 철도망 10년 대기에 넣어야 된다 해서 단초를 다 깔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별법을 해서 대구하고 광주 사이에 사람이 안 사니까 예타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타 면제를 해달라. 네. 상징성이 있다라고 당시 당 대표께서 송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해놓았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마치 예. 자기가 예. 처음 시작했는 것처럼. 야, 숟가락 잘 올리네. 예, 원래 뭐 정치인은 숟가락 잘 올린다 하더라만 왠지 뻔뻔해. 특히 잘 홍준표가. 올리시고 있죠. 근데 이게 뭐 광주하고 뭔가를 해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경북하고는 전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지도 있고 요 밑에 이렇게 볼록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데가 대구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권영진 시장이 있고 우리 이철우 지사 있을 때는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다 그래서 한 뿌리 상생위원회 이런 걸 구축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들을 같이 해나갔는데 네. 지금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물 문제. 그 권영진 시장이 있을 때는 우리 구미에 민주당 시장이 있을 때 서로 대구, 경북, 구미 시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약을 한 거예요. 네. 구미 해평의 취수원에서 대구 사람들의 물을 가져가겠다라고 다 협약이 됐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없었던 일이 되면서 물을 이제 안동댐에 있는 물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렇게 질러놓으면 끝이에요.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하지도 않아요. 안동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그러면 애초에 협약된 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다 보니 설계도 안 들어가고 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렇게 연결되었던 행정이 일관성 없이 예. 연속성도 없이 모두 다 그야말로 다 갈아 뒤집어 엎혀진 상황이 벌어졌고 최근에 저희가 며칠 전에 지난주 저희 둘이 만났었어요. 만나서 저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섰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왜 시장에 가면은 왜 돼지갈비 양념 돼지갈비 되게 싸잖아요. 그게 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수입 아니야 이런데 수입이 아니고요. 모돈이라고 그러니까 새끼를 계속 빼는 돼지 이를 도축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먹거리 문화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뭉티기. 뭉티기. 그다음에 대구가 또 막창이 유명하고 막창 유명하죠. 그다음에 돼지갈비 유명하고 갑자기 땡기죠. 예, 이게 대구의 먹거리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데는 대구 근교에 그 도축장이 있었던 거예요. 축산물 유통센터가 있었는데 북부 이것을 삼격동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홍준표 시장이 이것을 폐쇄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폐쇄를 하면 이것을 도축하는 곳이 없어지면 당장 경북에 있는 돼지 농가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동에서 그러니까 경북에서 이 시설을 구축할 때까지 조금 그 폐쇄 명령을 좀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무가내 행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의 행보가 네.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럼 뭐 행정의 연속성도 검사들은 없고 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막무가내 즉흥적으로 아니 감정적으로 조금 보태가 설명하면 홍준표는 오래됐지. 그게 네. 경남 그러니까 할 때도 경남에서도 그런 행정을 계속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게 지금 대구 와서도 임미애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 좀 보태면 그게 취수원이라고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어요. 그 대구 시민 3분의 2는 낙동강 물을 먹고 3분의 1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팔공산 댐물 등등 이런 물을 먹습니다. 가창댐 물을 먹는데 그 3분의 2 정확히 3분의 2가 달서구라든지 3분의 1을 먹어가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 김부겸 총리, 한정희 환경부 장관,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또 우리 장세용 구미시장 5자가 합의를 했어요. 작년에 30년 만에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이 2월인가 3월에 했고요. 홍준표 시장이 7월에 취임하면서 이걸 다 원위치를 시키고 안동댐 물로 갖고 오겠다. 이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해놓은 것을 원점으로 돌렸고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사를 또 뭐 100명씩 해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달서구 두류산 정수장 부지가 대구시 땅이 있거든요. 그걸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돈 없다 이러면서 그 부지를 반틈 매각해서 시청 짓겠다 이러니까
그 우리 공공재산 함부로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산 팔아가지고 이거 빚 깎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반대를 하니까 달서구 쪽에서 원점 백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상도 말로 저지뢰 행정을 한다. 저지뢰 한다는 거는 이 애들이 왜 장난감 놀다가 막 이렇게 흐트러 놓은 상태를 경상도 말로 저지뢰 해놓고 있다 이러거든요. 저지뢰 행동한다 하고 앞에 민주당 정권이나 앞에 권시의장이 해놨는 걸 다 갈아엎는다 해서 지금 트랙터 행정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구 시민들은 그 홍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한 70%를 찍어줬잖아요. 예. 최근에 거의 50%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예. 또 그 문화허브라고 지금 시청사가 들어가 있는 게 옛날 경북도청부지거든요. 그게 이제 상격청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문체부 땅이 한 반틈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허브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만든다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오니까 이 허브 공간을 하원 저 달성군에 있습니다. 하원 교도소 후적지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예술 공간은 교통이 원활한 데 있어야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해요. 그런데 예. 자기가 하면 모든 건 옳고 예. 남이 하면 아주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하고 굉장히 닮았다. 똑같은 예. 거죠. 뭐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검사 DNA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 윤석열 정권에 막 쓴소리하는 건 또 어떻게 봅니까? 대구 시민들은 홍 지사가 자기 인기 홍 시장이 막 영합을 위해. 하잖아요. 세게 때리잖아 막. 그래서 요번에 뭐 경찰 압수수색 했는 건 사실 딴 이유거든요. 예.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가 예.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이. 두 건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이제 그 제 말이 길어서 송구한데 선관위가 이제 그 광역단체장은 분기 1회 홍보할 수 있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유튜브에 막 올렸다가요. 유튜브에 뭐 20건, 쇼츠 38건 해가지고 막 올렸어요. 그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죠. 그거 하나와 이 대구 공식 유튜브인, 대구시 공식 유튜브인 대구 TV에 올렸는데 그거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에 또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홍카콜라에는 대구시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 영상 또 먼저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저번에 대구 경찰청이 뉴미디어 담당관실이라고 이거는 세게 원래 그 경찰이 지적하는 사안이에요. 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 다 해당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해. 분기별로 한 종만 홍보할 수 있다. 예.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저기 신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저 무슨 소식지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내는 소식지 거기에 분기별로 한번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PR할 수 있는 걸 하나 딱 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편법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대구시 공무원 5분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인 SNS, 페이스북이나 밴드 등에 홍준표 시정 업적을 PR했어요. 계속 올렸어요. 올렸는 거에 대해서 이 선관위 해가지고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있어서 한 분은 선관위에서 조사도 하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고 네 분은 그 수사 그 자료 통보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 공무원 5분에 대해서도 지금 선거법 위반 행위가 2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앞에 그 퀴어 축제하면서 충돌했잖아요. 네, 네. 내가 참 그거 보고 참 안 됐어요. 그 가장 앞서 있는 일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시장, 대구시 국장, 자기네들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일 처음 있었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부시장이만 1급이고 국장께도 상급 부시장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경찰하고 길거리 경찰하고 홍준표에게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어떻게 치룰 겁니까? 경북하고 대구 목표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전략이라든가. 지금 뭐 우리 대구는 12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지역위원장님이 공석이시고 그 2곳은 직무대행 지역이라요. 그러니까 3곳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 조강특위에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거법이 조금 개정되면 가장 좋은 대안인데 네. 저희들은 안 바뀐다는 가정하에
12개 지역위원회 무조건 출마를 다 선수를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대구시 분위기도 많이 해서 최소한 많으면 3석, 최소한 2석까지라도 받아와야 된다. 지역구에서. 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약간 스타 플레이어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기에 네. 되게 추장군. 다들 우리 그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기 다 올라가거든요. 좀 오세요. 그러니까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시니 그 대구 경북 네. 이렇게 물을게요. 대구 경북 출신 중에 예. 3선 이상의 뭐 전현직 의원이 누구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못 아니, 내는 거 아닙니까? 누구 아니 상상을 좀 해보게. 삼선 말고 하여튼 대구 출신 국회의원 네, 누구 있습니까? 그 진짜 많습니다. 다 얘기해 볼까요? 해보세요. 네. 저 일단 경산에 당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경산에 전번에 출마하셨던 전상원 네. 그 전 위원장. 지역위원장님 네. 계세요. 근데 최근 신문에 보면 내년에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고민 중이다. 아직 네. 뭐 이렇게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경환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있고 현직 그 윤두현이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경환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붙으면 최경환 얘기했죠. 완전 이긴다는 친박.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인물, 정책, 구도 예. 경북에서는 예. 이 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경산 구도 해볼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산의 당원들이 조홍천 의원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아니 근데 조홍천. 사실 경북에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맥혀요. 아 그래요. 예, 알았어요. 약간 좋아. 사나이다운 이렇게 느낌이죠. 이름을 거론했죠. 조홍천, 경산, 오케이. 그다음 또. 네. 그다음에 예. 좋네. 이렇게 화끈하게 가야지. 그다음에 또 어디? 네. 어디? 또 출신 적으시는 그 대구 거예요? 경북 출신 아니, 아니 외우고 근데 외우고 저기 경산 출신은 아니세요. 아니면 저는 경북이지 원래. 대구에. 아니 정천 의원은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았어. 마음에 일단은 경산을 보내는 걸로. 아니 저희 마음에 이런 것도 이제 그건 경산의 당원 일부가 저한테 조홍천 의원님 모시고 와달라. 소환하자, 서울에 소환. 좀 가봐라.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고. 예,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이분을 대구로 좀 보내라. 그러면 대구에서 출마를 하고 다음에 대구시장 후보가 없지 않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네임밸류가 좀 있는 이런 사람을 대구시장 후보로 좀 키워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좀 예,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론해 보시라고 사람을. 아이. 이렇게 당일원 얘기 말고 사람 또 연상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있어요. 경북에? 누구? 아까 추미애 추미애 그 장관이 전 장관이. 예, 그리고 전 또 장관입니다. 또 경북여고 세탁소 쨌다. 예, 그다음에 또 어디? 또 누구? 없어 그 두 분. 박찬대 박찬대 최고위원님 안동. 안동에. 아니 박찬대 의원님 지금 연수도 험지예요. 저희 아, 지켜주셔야 아니, 돼요. 저기도 있어. 저희 바로 옆 동네. 권칠순도 안동인가 그렇고? 대구. 권칠승 경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이세정 의원님이 맞아 이제 맞아. 성화여고의 경북대 출신입니다. 물론 다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성화여고. 수도권에 다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성화여고. 성화예요. 예, 아, 일단 여기가 대구 우리가 경북. 상상만 한번 해보자고. 네. 그다음에 전해숙 의원님. 전해수. 대구 약사회 회장 출신이에요. 맞아, 대구 약사회 회장 네. 출신이야. 삼선 이상 그분들 다 비례대표 줄 때는 대구 경북 몫으로 또 받으셨어요. 맞아. 노조 이제 출신인 출마하셔야죠. 저 김포의 김주영 의원께서 상주 출신이십니다. 아 맞아 상주.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또 상주 출신입니다. 네. 이동주 의원님 영천 출신입니다. 이동주 비례대표. 네, 영천 출신입니다. 그 최근에는 네. 어디 뭐 저 간다고 거의 확정하셨던데 김병주 주블리 네. 김병주 의원 난리 예천 났네. 출신이고 저기 지금 남양- 부모님은 대구 다 살고 계세요. 남양주 준비하고 있다. 남양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 맞네. TK 출신 많아. 아니 그래서 저희는 권칠승 한두 의원님도 사람- 대구라고요? 예, 예. 두 사람 정도만 내려와도 경북의 선거 전체를 좀 이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 얘기하니까 이게 좀 신이 나잖아. 네, 사람 그래서- 얘기를 해야. 결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안동 오시면 와 대박 그죠? 그럼 어떨까요? 아 정말 어렵네. 어려워. 진짜 네, 이 험지에서 출마하면서 네. 예, 나를 따르라 그러면 깃발을 하나 드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중요한 총선 전략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광고 하나 하고 네네. 광고 한 다음에 전략은 좀 중요한 거니까. 예. 일단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인데요. 이게 여기 도밍고 이거 팩인데
자, 여기 박스 보이시죠? 지금 20배 티백이 들어있는 박스가 6개 들어있는 그 선물 세트인데요. 스페인 가시면 꼭 사와야 된다고 한때 너무너무 그 마음 카페에서 인기 절정이었던 그 제품이에요. 아 이거 정말 좋아. 이게 보면 이거 드셔보세요. 아, 그러네요. 예, 진짜. 이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티백을 따뜻한 물에 담궜는데 꿀맛이 난다. 드셔보셨어요? 그 은은해. 네, 못 아, 먹어봤는데 좋죠. 향도 너무 좋죠. 예. 이게 다네요 그냥- 정말. 네네, 맛있어. 그렇죠. 단맛이 납니다. 근데 아주 진한 단맛도 아니고 은은한 꿀맛이 잘 예, 우러나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중해의 강력한 달콤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티백을 네. 500ml 팩 우유 티백에다가 딱 담아놓고 한참 우려내면 정말 최고급 밀크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정한 로얄 밀크티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제품 스페인 도밍고 꿀차 세트. 여러분 그리고 또 이거를 시원한 찬물에도 우려내셔가지고 냉차로 꿀차 에이드로 드셔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이 앞에 보이시는 이거 박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네, 48,000원. 그 집에서 드셔도 좋고 이런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직장에서 구입하셔갖고 네. 드시면 아마 커피보다는 커피만 또 즐겨 드시다 보면 좀 질리는 아유, 느낌이 그리고 있잖아요. 몸에도 건강에는 좋죠, 훨씬 티가. 이게 좋습니다. 네. 한 번씩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시원닷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밍고 꿀차 꿀차입니다. 5종 선물 패키지입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 일단 즐거웠어. 맞네요. 참 유시민 전 장관. 안 나온대. 유시 장관이 안 제가 나왔지. 예전에 유 장관님 그 대구 시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시장 선거였나요? 아니면 경북 도지사 선거였나 언제였죠? 그때 선거 운동도 진짜 대구 시장 가서 대구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였죠. 나오시죠. 아니 김부겸 총리는 뭐 다시 도전할 생각은 없대요? 그 본인 당신께서 뭐 정계 반틈 은퇴하셨다고 하고 네, 양평이가 지금 어디 예, 계시잖아요. 양평에서 사시는데 네. 아마도 본인이 원해서 출마는 안 하실 것 같고 아니 그건 당연히 본인이 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꼭 나와 주십사 한다면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당히 그 상징성이 있는 명동 저 뭐죠? 중국 우리 종로 종로 이런 데 상징성이 있는 곳은 어떨까 하는 생각. 김부겸 의원. 예, 아니 그분한테 한 번도 교감도 안 했는데 네. 저 머릿속으로만 그런 생각 한번 생각해봐요. 종로가 네. 저쪽 핀에 그 감사원장 출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재형이 있죠. 그래서 역대로 계속 그 총리하신 분들이 우리 종로에 많이 출마를 하셨어요. 정세균 총리, 그랬죠. 그죠? 예, 예. 이낙연 총리께서도 하셨고 등등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또 최근에 녹록하지 않다는 소문이더라고요. 아니 그 원래 녹록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예,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PK 쪽, 부산, 울산, 경남 쪽에는 그래도 민주당 인사들이 제법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PK 출신이 이렇게 많구나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기. 어디 다른 자리에서 이 정도 얘기 못 아니 하잖아요. 또 그 유시민 그 우리 전 장관께서 나온 고등학교가 불교계 학교인데 시민고등학교라고 거기에는 훌륭한 유시민 장관도 나왔지만 네. 저쪽 편이 지금 최고위원 김재원. 김재원도 거기 나와서 그 국회의원 2분 나오셨는데 네.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 참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그 기재부 쪽에서 그 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 경북 출신 네. 누구죠? 그 이름 까먹었다. 저도 갑자기 까먹었는데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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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마설 있었어요. 그래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 국정상실에 있었고 국무조정실장 하신 국무조정실장 했던 예. 그 양반은 뭐 총선 생각 있던데 권 뭐였는데? 그 안동을 해서 출마를 하면 좋겠다는 저도 얘기가 들어봤어요. 있었어요. 괜찮은 네. 근데 분이시라고. 뭐 정당 가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왔던데. 아니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네. 대구 네. 와서 인터뷰를 하셨길래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제가 그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입니까? 장관급입니까?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입니까? 네, 장관. 총리실에 그럼 장관급이라서 들어보니까 정치하신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안 한다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한다 소리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안 한다 소리 뭐라고요? 안 한다 소리 하지 마라 해서 자기가 안 한다. 뭐 그 얘기는 생각 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나오시면 좋을 정치를 것 같아요. 저도 들었는데. 할 거니까 그러니까. 참. 안 한다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예. 그분이 이제 대구의 영신고등학교 나왔고 82학번. 뭐더라?
이거 지금 찾고 있어요. 예. 그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적죠 이러니까 네.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러더라고. 성함이 아, 이 방송은 하면서 인터넷 검색해도 되는군요. 예, 그러네요. 뭐 이렇게 못 찾아. 아, 너 이제 잠깐만 지금 현 정부만 나와서요. 제가 이따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굴을 아는데 갑자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구 뭔데? 그래. 그 구씨야. 예, 아까 구씨. 나왔어요. 맞습니다. 구윤철. 아, 구윤철 맞다. 구윤철. 대구 분이십니다. 65년생이시고요. 65년생인데 그래서 제가 네. 나이가 저보다 적죠 이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63년생인데 65년생으로 돼 있어요 이러더라고. 저 출마 의향이 있으시다고 듣긴 했습니다. 좋은 아니, 분이라는 얘기. 그분 정확한 멘트는 안 한다 소리는 하지 말라 해서 그래서 상황 보겠다는 얘기 있어. 상황 보겠다.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중앙당 아니면 또 혁신이도 좀 떴으니까 요청하고 싶은 뭐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앙당에서는 상당히 그 절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당내 인사가 두 분인데 이해식 의원 들어왔고 한 분은 이제 이선호 울산 시당위원장이 들어가셨거든요. 네. 좀 지난주에 나오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취약지 우리는 취약지라고 부르지 말고 전략지로 불러달라 이러는데 TPK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울산 시당위원장님은 예. 본인은 이제 취약지라고 생각 안 해. 울산은요. 예, 울산은 정말 취약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는 여론조사하면 이긴대요. 요즘 부산 경남보다 실제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 경남보다 울산에 더 받았고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울산이 요즘에 확 김기현한테 꼴배기 싫어갖고 노동자 확 돌아서갖고. 탄압하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계속 그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더 진보적으로 나가 있으니까 진보 계열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는 울산시장도 먹은 적이 있고 울산시 광역의회도 다수당이고 의장도 먹은 게 있어서 보궐선거 지난번 이겼잖아요. 그분 또한 울주 군수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울주 예. 군수까지 하셨기 군수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분의 목소리가 영남권을 대변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 혁신위회가 우리 이 어려운 이쪽 지역을 해서 네. 조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중앙당 뭐 요구하고 싶은 거나 혁신위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혁신이가 뭘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혁신이가 뭘 해야 될지는 국민들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혁신이의 과제를 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혁신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혁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뭔지가 드러나면 저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우리 정도의 당력이라면 충분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혁신이가 좀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은 저는 우리 민주당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정당 여론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총선에서 대부분의 지역을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에 낙선한 사람과 지금 현재 당선되어 있는 현역들과 네. 이 공천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년 총선에 공천을 해야 할 인재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는 지역마다 갈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사실은 네. 부정적인 것도 있죠.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풍부한 인적 풀을 가지고 당이 바꿔나갈 쇄신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삼선 그 동일 지역 제한 뭐 이거 법률화하는 거 내지는 우리 당규에 반영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끌어내면 어떨까? 그럼 훨씬 그게 더 좋죠.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는.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상을 얘기를 좀 해야지요. 그래서 혁신이가 들어선 차기 거예요. 뭐 대선이나 아니면 광역단체장이나 아니면 큰 뭐 국회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꿈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치적 서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 돌파한 경험이 없다 하면 총선 때 보여줘야 하거든. 그렇지 그렇죠. 않고 그래서 저는 언론에 뭐 이렇게 네. 언론에 쓸데없는 얘기한다 해서 그 정치적 서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충주로 맞는 얘기예요. 내려가겠다. 나 당연히 네, 내려가야지. 충청도 내려가서 하셨어요? 이번 총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니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지. 이런 깜짝 놀랐네. 선언들을 아니, 이런 나는 선언들을 자꾸 끌어내는 게 혁신이가 해야 할 첫 번째 아니, 과제다 이렇게 맞는 봐요. 말씀이고 그거를 이인영 의원도 혼자 결단한 게 아니라 저는 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586 세대들 모여서 나는 이런 마음을 먹었다 얘기하고 안 모여.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한두 명이라도 더 또 결단하게 만들어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중요한 리더는 그런 네. 거야.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혼자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저희 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국민의힘은 강남권에서 재선만 되더라도 험지가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왜 그렇죠. 강남에 계속 나오냐. 그러면 수도권에 강남은 없냐 이거 민주당의 강남은 그게 흔히 말하는 관악, 구로, 뭐 강북, 부천 막 이런 데들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데서 3, 4선 했던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제도를 만들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을 제도로 하기 전에 이분들의 자발적인 선언을 끌어내는 거를 혁신이가 좀 이렇게 그렇죠. 혁신이가 그런 해주면 좋겠다. 정치력까지 보이면 정말 좋죠. 그건 훌륭한 거죠. 이게 제가 혁신이에 바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 우리 그 대구는 단 한 번도 그 기초단체장도 먹은 적이 없고 광역단체장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당일 때도 야당이었고 지금 야당 돼도 그냥 그대로 더 척박한 야당이 돼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당무 회의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뭐 중당에서 도와달라 소리 이제 더 안 하겠다. 우리 스스로 정말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당원 최근에는 또 그것도 해요. 그 민주야 안녕, 대구야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민주야 안녕, 대구야 사랑해. 예. 그러면서 이제 네. 당원 가입 이렇게 이런 현수막도 붙이고 있고. 아니, 제가 그 사실 경북 도당에서는 강연을 몇 번 했어요. 사실 뭐 이미혜 위원장 잘 아시겠죠. 근데 당원들과 질의응답이나 이렇게 눈빛을 보면 예. 다른 어느 지역보다 조용조용해. 질문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 절박해. 절박해. 난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경북 도당 가면 야 진짜 초대하겠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느낌에 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기도 안 죽고 있고 이게 수준이 높아요. 네, 박 대표님 근데 네. 그 독립운동 한다 이 말은 하지 말아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가장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곳인데 그러면 나머지 대구 시민 전체를 잘못하면 친일로 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독립운동 한다 하면 군자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면서 근데 이제 지도부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데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 테니까 좀 해달라고. 아니, 그거- 오늘 참 네. 우리 시당사를 5월 10일 날 옮겼어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오셨고. 예. 오, 예. 예. 당이 막 시당이 국힘보다 더 좋아요, 사실. 그래요? 기자들이 그래요. 그래요. 당원존 만드셨나요? 당원조는 이거는 제가 또 자랑해야 돼요. 네. 되게 우리 멋있어요. 가장 대회실은 네. 김대중홀, 당원조는 노무현 홀, 아유. 그보다 적은 곳은 문재인 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아메리칸 스타일로. 예. 형님 먼저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좀 하니까 한번 강의 한번 요청해야 되겠네요. 비쌉니다 일단. 대구 민주당 근데- 지지자분들은 그곳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내가 그 얘기는 들었어. 뭐냐면 우리 이제 방송 정치권 인사들 많이 보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 일하신 분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얘기를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고향만 대구 경북이고 고향만 부울경이고 활동 수도권에 해서 그분들이 중요 위치에 간 다음에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 가서 총선이라든지 이런 진짜 중요한 선출직에 도전도 해서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정권을 우리가 창출한 다음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경험, 큰 경험을 쌓은 거를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뛴 분들을 발탁을 해줘야 한다.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을 맞습니다. 저도 하면 똑같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지역에서 뛰었던 분들이 안목도 더 커지고 다시 고향에 내려서 꿈을 펼칠 수가 있거든. 인물 없다 해서 자꾸 인물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물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름 있는 사람 수혈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 결과가 낙선하면 또다시 백해요. 서울로 백해버리면 또다시 여기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대구 아들을 끝까지 우리가 응원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하고 질문 남겨주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조홍천 경산 출마설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리안 팡님이 경북 새로운 시작 그래 임미애 도지사 출마하실 때 명함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멋지네요. 예. 그다음에 아리 400 아리백 아니고 400. 아리 400 TK는 조직부터 일당백 촘촘하게 채우십시오. 뒷짐지는 1000명보다 발로 뛰는 10명이 훨씬 낫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TK는 네. 특히나 더 그렇게 진짜 적극적 지지자들에 의해서. 아 유로우미님 저희 열렬 후원 회원이신데요. 아 포항에 살고 계시는군요. 저는 뭐 다스베이다에서 봐서 수도권에 사시나 그랬더니 포항에 살고 계시군요. 포항에서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지금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그건가? 제가 대구 달서구 사는데 국민의당 현수막 보고 민주당 현수막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발 현수막 개선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현수막으로 점잖아서 아까 이제 이 얘기는 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저 중도층 정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투어이브님 핵심 문구 선정은 진보당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문구가 과격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아도 딱 꽂혀. 사실 이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이에요. 공격적이지 않아도 딱 꽂히는 게 중요하거든. 위트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 볼 때마다 제가 그런가, 야, 난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난 맞아요. 역시 하수야.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진보당이 좀 선수들이 붙은 느낌이고 네. 꼭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집단지성을 하면 우리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민주당이 빨리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안팡님, 임미애 위원장님,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이 많군요. 이제 경상북도의 분도를 논의할 시점을 경상북도도 그 얘기가 있죠. 경기도도 분도가 있고요. 논의가. 분도보다는 통합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네, 일단 통합. 저 질문은 경상북도를 대구권, 북부권, 동해권 분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너무 넓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답을 주시죠. 네, 이게 너무 넓지요. 그거는 경북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분도를 논의하려고 그러면 재정 문제가 필수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부권과 대구권을 구분해 내기에는 저렇게 되면 북부권은 너무 가난하고요. 대구권은 너무 그 지방세수가 대구권 중심에서 다 거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도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로 분도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처럼 경북도 그 문제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얘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저게 가능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각을 확고해야 하고 그러면서 사무이양이나 재정이양도 많이 해주면서 그래야 이게 좀 탄력이 받을 수 있지. 지금은 예, 논의를 해도 예, 실제로 추진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내색구 사랑해 대구시당은 당원들 5명만 같이 당원정 가도 상냥한 은대가 없습니다. 왜 왔냐고 데려붙던데 물론 이게 늘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 예전에 오신 분 같은데 지금 네. 당선을 이전하고는 아예 그 사무실하고 네. 그 노무현홀 네. 당원존하고는 네. 아예 분리돼 분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노는군요. 커피 다 누울 수 근데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잘 이게 꾸미시는 위원장님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당원들이 당사에 갔을 때 당직자들이 당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권위적이라거나 조금의 사무적이라고 할 뭐, 수도 있죠. 예, 사무적이라거나 네, 딱 그냥. 이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한번 더 많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당직자들한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좀 친절해라. 별거 없다. 들어오시면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그래서 예. 사무직 당직자들이 네. 명패를 표용하는 게 좋아.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것도 원래 그 이재명 사람이 다 긴장해. 표가 처음에 당대표 그게 되시고 하려고 그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예,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했죠. 공무원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무장차도 그렇게 하면 당원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이름을 기억하기 제가 때문에. 중앙당 그 당원전 소통 관장이거든요. 저희 그렇죠. 그 중앙당은 어쨌든 그 명예 소통 관장을 둬서 위원장님 그냥 그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니까 그 불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당직자들은 당직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당원들이 오신 부분을 멍대하거나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당원 중에 그날 일일 명예 소통 관장을 해달라 이런 걸로 운영하셔도 중에? 좋을 것 같아요. 당원 중에 예, 당원들이 예, 자발적으로. 일일 소통관 지금 중앙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네, 것 네. 같습니다. 인포님이 명찰 괜찮고. 네, 명찰도 고민해보세요. 달아드리고요. 대구의 현수막 좀 세게 쓰다 이것도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우리 힘내요님, 강민구 위원장님, 대구 곳곳에 자유통일당. 그게 이제 전국에 원색적으로 걸려 있어요. 원색적으로 이제 막 그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현수막이죠. 그게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붙였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자유통일당 현수막 어떻게 대응 못해요, 저거는 법적으로는. 네, 정당이기 정당은 때문에 네. 아마 그럴걸요. 근데 저희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그건 것 때문에 그건 허위 사실이라서 저희가 지금 각 신고를 하고 구청별로 있습니다. 아 신고했어요? 네. 신고하시면은 철갑니다. 그거는 했어요. 우리가 그 안내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5.18 막 이런 거 걸지. 뭐 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국민의힘 정책, 이쪽은 민주당 전정부 정책인데 저희는 뭐 저희가 연방제 통일, 그런 식으로? 종전 뭐 그거는 이런 단호하게 거. 대처해야죠.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현수막이라서 예,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저희가 구청, 관할 구청 아니면은 이 시청으로 신고하시면은 그러면 그 철거된 다음에 네. 민주당이 몇 곳에 걸어요. 자유통일당에서 걸었던 현수막 이 그 허위사실 때문에 철거 조치됐습니다. 네. 상징적인 몇 곳만 딱 걸면 시민들한테 금방 전파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이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거든. 시민들은 저게 왜 띄어졌는지 며칠 지났으니까 띄어졌는지 허위사실 때문에 강제로 저게 띠끼는지 모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건 알리는 게 좋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만은 지금 아까도 하신 분 아니야? 생각해도 강민구 위원장님 반박 현수막 달라고 대구시당 전화하면 중앙당사 핑계대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제가 지쳐서 민주당을 때렸어요.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들이 많네. 의성부이신 것 같아요. 난 마늘 이런 거. 네. 네, 아마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현수막은 이제 방법은 저거로 해야 돼. 왜냐면 그 당직자들하고 당원들 그러니까 몇 분만 결정하지 마시고 현수막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그 소통방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갖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서 당원님이 확인이 되면 30명이든 40명이든 그래서 중앙당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오는 시안을 가지고 대구의 정서에 맞게 이걸 위트 있게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의견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단지성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시당 상무위원 방에 올려서 아이디어를 하는데 상무위원들은 좀 나이가 네, 좀 나이가 먹었고 드셔가지고. 정치적인 짬밥이 많아서 참신한 게 안 나와요. 네,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참신한 게안 아이디어를 나와요. 참신한 게 안 나와. 의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나와요. 오히려 정치에 너무 과몰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참신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좀 참여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줘봐요. 강민구 위원장님 대구 의석 확보를 위해서 이낙연 전 총리님 모셔올 수 없나요? 중량감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네. 한번 만나보시죠. 제 권한 바뀌죠. 아니 권한 받는 게 아니라 만나보면 나라라 슈퍼보드님 대구랑 경북 합쳐야 산다고 봅니다. 두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그거는 이게 이제 통합 통합 얘기.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저 이철우 도지사하고 권영진 시장하고 상당히 이제 진척을 하다가 너무 서두른다고 해서 사실 또 중간에 그 폐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 뭐든지 지금 거의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사실 가장 17개 광역시도 중에 하위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힘들 때는 합쳐야 된다고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장 간단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더라고요. 이유는 한마디. 너무 넓고 관리하기 힘드시다는 건. 아니 뭐 인구가 500만 된다고 해가지고 저거는 행정통합이 아니고 경제권은 이미 통합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협력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먼저이지 행정통합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듣는데 유러브미님, 전 혁신이 안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아마 지금 김은경 새로운 혁신위원장 체제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한다고 저는 뭐 들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안들은 받을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더 혁신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현실이 안 맞으면 또 뺄 수도 있고 아마 김은경 혁신위에서 그것까지 다 고민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별당규 개정 흐름이 있죠. 그래서 뭐 당원들이 나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홍보를 드렸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특별당규가 이제 공천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현역 의원들하고 혁신위하고 입장 차이들이 상당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천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챗 유러브미님 오늘도 보내주셨습니다. 거금 보내주셨고 포항에서 응원한다고 아까 포항 사신다고 저번에 임미애 의원님 후원도 하고 투표했다고 다음에 꼭 당선되시길 바란다고. 근데 출마합니까? 이번에 총선? 당이 시키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면 나오시면 네. 의성 쪽에 나오나요? 포항에서도 나오나요? 어디든지 가라는 대로 갑니다. 아 이런 자세 중요해. 저는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수성구 갑입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네. 자꾸 먼저. 네, 최문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 대구시당에 대한 당직자들 뭐 문제 제기가 조금 있네.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주신 것들은 시당 위원장, 도당 위원장들께서 좀 참고로 예, 좀 여론이 있다는 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김종환님이 혁신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저도 저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년 전에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권이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입법부가 긴 역사 속에서 독재 행정부와 싸우면서 얻어낸 것이 불체포 특권인데 저거는 말이 좋아 특권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거를 혁신위가 내세웠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예. 그 어제 이제 최강욱 의원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도 안 했는데. 검사 탄핵이나 법관 탄핵도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권을 스스로 사실은 헌법에 그 보장된 권리를 좀 내려놓는 그게 이제 뭐 여러 정무적 상황 때문에 혁신위가 고민하면서 채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건이 되게 이렇게 건건이 처리를 하면 되는 걸 저걸 혁신위가 아젠다로 딱 들고 나서 던져버리는 식으로 하면 너무나 국회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무도한지는 우리 1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한 건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남 특집으로 아니 제가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광고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유튜브 시대에 네. 대구시당 또 유튜브를 신경 쓰는데 이 정당 유튜브가 박시영 TV에 제가 보기에는 1%만 따라와도 우리가 확 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유튜브 네.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이름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냥 대구시당 이래 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유튜브 예. 꼭 구독 좀 해주시고 저 개인 유튜브도 있습니다. 민구 TV라고. 이거 민구는 민키할 때 민입니다. 민. 이응 받침. 예, 이응 받침 민구 TV 좀 그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저게 지금 300명에서 그래도 지금 억지로 이제 그 1000명 가까이 가는데 한 10,000명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정당 유튜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예. 정당에 막 쓴소리가 막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들을 자세가 있고 뭔가 개선이 되는데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뭐 맞아요. 비판도 하고 뭐 네, 이러는데 네. 그래서 아마 재미없다 일방향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게 있는데 예. 대구시당하고 경북도당은 워낙 어려운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 돈으로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1부는 민동기 기자와 함께하고 2부는 김용민 이사장하고 논산시장 삼선 논산시장이죠. 황문선 시장님 모십니다. 그 지역이 아마 차기 총선에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요. 김종민 의원하고 아마 황문선 전 시장하고 맞붙는 지역인데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당 경북도당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대구 경북 사정 많이 들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좀 뛰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아까 꿈의 나이너 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희망을 막 부풀어 올려주셨는데 그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결단을 네. 내리면 참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